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아직도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이지만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서재는 그대로였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벽에 걸린 상장들, 그리고 늘 잠궈두었던 서랍.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미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제가 해야겠어요. 태준이도 바쁘고. 미숙은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정호는 언제나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최고야라고 말했었어요. 그 말에 따라 미숙은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붓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미숙아. 갑자기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첫 마디부터 돈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은 국을 떠주며 대답했어요. 아직 서류가 복잡해서. 빨리 처리하세요. 선영이가 임신했거든요. 태준의 말에 미숙은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2달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선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새 생명을 위해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집이 아니라 정호가 남긴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밤늦게 미숙은 정호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공간. 정호는 늘 남자의 공간에는 여자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재는 생각보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봉인된 편지들. 그중 하나를 집어든 순간 편지지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정우야,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우리 딸 지은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편지 끝에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수진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정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딸까지. 편지는 10년 전 것이었어요.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5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견한 편지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부동산에 가보실 거죠? 선영이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이 집도 크고 혼자 사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미숙은 선영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발견한 편지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준이 회사에 가고 선영이 산부인과에 간 사이 미숙은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더 많은 편지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두 같은 여자 수진이라는 사람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미숙은 경악했어요. 정호와 수진은 20년 넘게 만나왔던 것입니다. 수진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 아이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편지 속에는 지은이가 미대에 합격했어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닮아 그림을 잘 그려요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은 정호 때문에 미술을 포기했는데 그의 다른 딸은 미대를 다니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날짜의 편지였어요. 정호야, 지은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미숙은 편지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호가 죽기 불과 한 달 전의 편지였어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황급히 편지들을 숨겼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 물건 정리하신다고 했으면서. 응, 조금씩 하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혹시 뭔가 찾으셨어요? 중요한 서류라든지.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어요. 이 아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돌아왔을 때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준아, 아버지가 평소에 다른 여자분과 만나시는 것 같지 않았니? 태준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미숙은 말을 흐렸지만 태준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재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한재석, 그녀의 첫사랑이자 미대 동기였습니다. 재석은 미숙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정호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진 속 젊은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석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 자신도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석의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지금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전도 여러 번 열었고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숙의 가슴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정호가 없는 지금 과연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재석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정호의 배신을 알고 난 후 뭔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재석의 갤러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재석 화가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미숙이라고 전해주세요.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숙아, 정말 너야? 재석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응, 재석아. 오랜만이야.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지금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 갤러리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갤러리로 가는 길 미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재회라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55세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재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숙아.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석아, 정말 오랜만이야. 미숙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많이 변했지? 아니야, 전혀. 여전히 예뻐. 재석의 말에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갤러리 안은 재석의 작품들로 가득했어요. 풍경화부터 인물화까지 모든 그림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졌네. 미숙은 감탄했어요. 너도 그림 그리고 있니? 재석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붓을 잡지 못했어. 왜? 그렇게 재능이 뛰어났는데. 재석의 말에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어. 둘은 갤러리 한쪽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 3개월 전에.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미안해. 몰랐어. 재석이 손을 뻗어 미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전율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재석아, 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어. 재석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에게는 딸까지 있었어. 나는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석이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너만의 삶을 살아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55살에. 미숙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야. 내 할머니는 70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80살에 개인전을 열었어. 재석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붓을 잡아봐. 재석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어. 그 순간 미숙의 가슴에 뭔가가 일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아,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태준과 선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선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비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미숙은 재석과 함께 미술용품점에 갔어요. 30년 만에 사는 붓과 물감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봐.
재석이 기초적인 도구들을 골라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미숙은 여전히 자신 없어 했습니다. 미숙아, 그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재석의 격려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미숙은 미술용품들을 몰래 자신의 방에 숨겼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특히 선영은 돈 낭비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선영도 옆에 앉았습니다. 뭔 이야기? 미숙이 물었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 문제예요. 태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과 보험금, 주식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에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미숙은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우가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려고요. 어머니는 편하게 생활비만 받으시면 돼요. 미숙은 태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왜 내 재산을 너희에게 맡겨야 하니?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잖아요.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려는 거예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가 생기니까 교육비며 집값이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미숙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미안하지만 아직은 혼자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선영이 입술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뭔 말? 미숙이 물었을 때 선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이에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우와 젊은 여자, 그리고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거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요.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숨기고 있었던 거죠. 태준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도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거죠. 미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이들이 이걸 알고도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희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그 여자가 더 가져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내 일은 내가 처리할게. 미숙이 일어서려는데 태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내 권리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우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미숙은 재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석아,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만날 수 있을까? 곧 단문이 왔습니다. 물론이야. 내 작업실로 와. 새로운 시작. 재석의 작업실은 갤러리와는 다른 공간이었어요. 온갖 그림 도구들과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이 공간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봐. 재석이 캔버스를 세워주었습니다.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이 붓을 든 채 망설였어요. 아무거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미숙은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네. 재석이 감탄했습니다. 미숙이 그린 것은 새였어요. 새장에서 막 날아나오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렸는데 미숙 자신도 놀랐어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재석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미숙은 몸이 떨렸어요. 재석아, 나 정말 혼란스러워. 미숙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도 날 속였고 아들도 며느리도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 재석이 미숙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미숙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미숙은 재석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재석의 속삭임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재석이 천천히 미숙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어요. 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어요. 재석의 손이 미숙의 등을 어루만졌고 미숙은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아. 재석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미숙도 그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둘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소파에서 두 사람은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재석의 손길이 미숙의 몸 곳곳을 탐했습니다. 정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감각이었어요.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자신이 낯설었지만 행복했어요.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안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재석이 물었어요. 아니야.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한 것 같아. 미숙의 대답에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태준과 선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갔어. 미숙이 대답했지만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와 만나고 계시죠?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사진이 있어요. 선영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미숙과 재석이 갤러리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누가 찍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태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미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체면? 너희가 무슨 체면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미숙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 따위는 관심 없고 오직 재산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호가 숨겨둔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에 적힌 수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편지의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죠? 이정호의 아내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수진은 미숙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편지를 봤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언제부터였어요? 20년 전부터요. 우연히 만났는데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이라는 아이가 있다면서요. 미숙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 씨 딸이에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20살 정도의 예쁜 여자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미숙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아, 이분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 아버지의 부인이야. 미숙이 대신 말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셨다고요? 응,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미숙의 말에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희는 뭐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아,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수진이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왜 아버지가 결혼했다는 걸 말 안 해줬어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미숙은 이 모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들도 정호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것이죠. 정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수진과 지은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요? 3개월 전에. 지은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못 봤는데.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연락이 없더니 정호 씨가 지은이 교육비며 생활비를 보내준 거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미숙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호가 이중생활을 하면서 두 가정을 오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권위적인 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정한 아버지였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르겠어요. 지은이 대학교 등록금도 걱정이고. 미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정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의 말에 수진과 지은이가 놀랐어요. 정말요? 왜요? 우리 모두 정호 씨에게 속은 거잖아요. 서로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미숙이 수진 모녀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태준과 선영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추궁하는 투였어요.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요즘 어머니 이상해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설마 그 남자한테 돈 빌려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요즘 그런 일이 많대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꿰어서 돈 뜯어가는. 미숙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할머니라고 했니? 아, 그게 아니라. 선영이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돈만 있는 바보 할머니로 보이는구나.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매일 내 재산 이야기만 하고 내가 누굴 만나든 돈 걱정부터 하고. 미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미숙이 서재에서 찾은 편지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태준과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다른 여자와 딸 이야기 말이야. 너희는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숨겼지. 어머니, 그건 상처받을까봐 숨겼다고? 아니면 재산이 줄어들까봐? 선영이 발끈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뭘 하셨는데요? 아버지 죽은 지 몇 달도 안 돼서 남자랑 바람 피우시면서. 바람이라고 했니? 미숙은 이제 한계였어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속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니까. 미숙의 단호한 말에 태준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본다고? 이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한 남자한테 속아서 재산을 날릴까봐. 그 순간 미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좋아, 그럼 나는 이 집을 나가겠어. 어디로 가시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추억들 중 정말 소중한 것만 골라서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나 집을 나가려고 해. 며칠 머물 곳이 있을까? 물론이야. 내 집으로 와. 재석의 대답에 미숙은 안도했어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태준과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나가시게요? 응,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시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유언장도 다시 쓰고. 미숙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집을 나서는 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과 선영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석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흘렀어요. 미숙은 매일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석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미숙아, 개인전 준비해봐. 재석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아니야, 충분해. 내 그림에는 진정성이 있어. 미숙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린 작품들을 살펴봤어요. 새 장에서 나오는 새, 홀로 서 있는 나무, 석양을 바라보는 여인. 모든 그림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개인전을 열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나는 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확신해. 재석의 격려에 미숙은 용기를 냈어요. 준비 기간 동안 미숙은 수진 모녀와도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 생각했어요. 복잡한 사람이었어. 좋은 면도 있었지만 거짓말도 많이 했지.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수진이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되죠. 미숙은 수진이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예요. 지은이 교육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전 개막일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숙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와, 이 그림 정말 감동적이네요. 55세에 시작해서 이 정도면 대단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미숙은 뿌듯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태준과 선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왔구나.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림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선영도 작품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너희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집은 여기야. 미숙이 재석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한재석 씨, 내 동반자예요. 태준과 선영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미숙과 재석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아, 행복해? 응,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재석의 질문에 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 있어. 미숙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재산의 일부는 태준에게, 일부는 지은이의 교육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예술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재석이 말했습니다. 응, 55세에 찾은 자유지만 늦지 않았어. 미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달 후 미숙은 또 다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늦은 시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미숙의 작품을 보며 용기를 얻고 있었어요. 미숙 선생님 덕분에 저도 꿈을 찾았어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미숙은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미숙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캔버스 위에는 석양을 향해 날아가는 새 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모든 사람의 행복일까? 미숙은 붓을 든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족과의 관계,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세상의 시선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미숙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족을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